이러다가 또 벼락거지 소리 듣게 될 겁니다. 사람은 지난 3년이 앞으로 평생 갈 거라고 생각한다고 하죠. 벌써 하락장이 2년째 이어지고 있고 내년 전망도 비관적으로 나오니까 더 이상 부동산으로 돈을 버는 시대는 끝났다거나 하락장이라 다행이라고 생각하고는 다시 마음이 평온해져서 회사 의지하면서 살고 있진 않으신가요? 안녕하세요. 부동산으로 수저 바꾸기 스푼체인지입니다. 오늘은 제가 자본주의 현실을 깨닫고 부동산 투자를 선택한 이유에 대해, 그리고 왜 지금 부동산 공부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는 2019년 초까지만 해도 정말 뼛속까지 부동산 하락론자였어요. 인생에서 부동산을 자연스레 사게 되는 시기라는 결혼을 하던 시점에도 저는 집을 사지 않았고요. 제가 전세로 시작하자고 이야기했고 아내는 확고한 제 생각을 잘 알고 있던 터라 제 의견을 존중해줬습니다. 심지어 2년이 지난 시점에 급등한 전세값을 올려주면서 2년 연장하기도 했고요. 그러면서 그 급등한 전세가가 야속하기보다는 대출받아서 전세금을 올려줄 수 있어 다행이다 라고 안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아내의 지인이 추천했던 아파트 분양도 2번이나 제가 받아있고요. 심지어 제 직장 동료가 같이 부장받자던 아파트도 아직은 집을 살 때가 아니라면서 손을 저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지금 분양가 대비 10억이 오른 아파트고요. 그 외 다른 아파트들도 그 당시 기준으로 2, 3억씩은 올랐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2019년 이미 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약에 당첨되어 몇천만 원의 프리미엄을 받고 팔았다는 회사 후배 이야기에 뭔가 내 생각과 현실이 다르게 돌아가고 있구나 하는 걸 깨달았어요. 그런데 마침 또 제가 전세를 살던 집의 집주인이 집을 팔 거니까 나가던가 아니면 제가 사라고 일방적으로 통보를 해왔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부랴부랴 집을 알아보러 여기저기 부동산을 갔는데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어떤 전셋집을 보여달라고 할지도 모르겠고 정말 제 스스로가 그렇게 무능해 보일 수가 없더라고요. 세상 헛살았다 싶었어요. 그날 저녁 집 앞에 차를 주차해놓고 결심했어요. 이젠 진짜 부동산 공부를 해서 내 집 마련해야겠구나 하고 말이죠. 부동산을 공부하기로 마음먹고 나서 제게 중요했던 원칙은 3가지 정도였던 것 같아요. 첫째, 내가 이해할 수 있는 투자 대상이냐. 내가 이해할 수 있고 실제 판단과 평가를 하면서 투자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부동산의 입지라는 게 있죠. 그 부동산에 대한 가치평가를 할 때 직장이 많은 지역인지, 교통을 쥐고 있는지, 학군지인지, 주변 상권을 비롯해서 살기 좋은 환경인지 가치를 가늠해 볼 수 있는 평가 기준들이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고요. 내가 노력하고 공부하면 그 평가 기준에 대해 파악할 수 있게 정보가 오픈되어 있죠. 그래서 부동산은 제가 공부를 한다면 이해할 수 있는 투자 대상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중에서도 아파트 일반 매매의 경우엔 난이도가 훨씬 더 낮아지기도 하죠. 부동산 투자는 모조리 투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마도 제대로 공부를 해보지 않아서이거나 혹은 뉴스에서 흔히 나오는 강사가 찍어준 지역에 버스 타고 우르르 몰려가서 쇼핑하듯 집을 사는 류의 이야기만 접해서 그런 것일 수 있겠다는 생각을 제가 부동산 투자 공부에 스스로를 갈아 넣으면서 깨닫게 됐습니다. 부동산 투자를 잘하기 위해서는 주식 투자와 마찬가지로 투자자가 갖춰야 할 마인드와 철학, 기준이 확고해야 하거든요. 부동산 투자를 하려고 하더라도 세계적으로 유명한 투자 구루들 워렌 버핏이나 찰리 먼거, 앙드레 코스톨라니, 하워드 막스, 세스 클라만 같은 투자자들의 책을 읽고 투자 철학도 끊임없이 배워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오래도록 시장 참여자로 투자 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어요. 둘째, 필연적으로 해야 하는가? 부동산은 굳이 투자를 하지 않더라도 누구나 다 시장 참여자예요. 내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거나 투자를 해서 임대를 주고 있는 투자자이거나 전세나 월세를 사는 임차인이거나 어느 한 포지션은 반드시 취해야 되죠. 아닌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면 언젠가는 집을 사거나 팔거나 전세나 월세를 들어가거나 재계약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반복되는 건데, 그리고 그에 따라 오고 가는 돈의 액수가 상당히 큰데 이 영역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저도 그랬었고요. 나는 평생 전세만 살 거야 하더라도 좋은 위치에 좋은 매물을 좋은 가격에 잘 구하려면 부동산을 좀 알아야죠. 깊이는 아니더라도. 그리고 내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도 좀 알아야 하고요. 부동산을 몰라도 되는 포지션이라는 건 없습니다. 그러니 그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해서라도 부동산을 알아야 했죠. 셋째, 투자 대상을 통해 인생을 바꿀 수 있겠는가 였습니다. 사실 저는 부동산 공부를 해야겠다 맘먹었을 때 내 집 마련이 목표였거든요. 집을 사기는 하되 공부를 해서 잘 사자, 그런 생각뿐이었어요. 그런데 내 집 마련 강의를 듣고 나서는 역설적으로 내 집 마련보다는 투자를 해야겠구나 하고 결심했어요. 부동산이라는 자산의 본질을 알게 된 거죠. 자본주의하에서 내 포지션을 바꾸려면 부동산을 쥐고 있어야겠구나 하고 깨달았어요. 좋은 지역의 가치 대비 저평가된 좋은 매물을 하나씩 봄을 모으듯이 차곡차곡 쌓아나가다 보면 자산 상승을 통해 인생을 바꿀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시작된 게 벌써 5년차가 됐어요. 저는 이 3가지 이유로 부동산 투자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그럼 다시 벼락거지 이야기로 돌아가서 벌써 며칠이 지나면 2024년 새해를 맞이합니다. 아직 시장이 변하지 않았으니까 내년에도 당분간은 하락장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겠네요. 무주택자분들이나 부동산에 관심이 없으신 분들이 흔히 보이는 패턴이 있다고 해요. 바로 상승장에서는 부동산 가격과 시장의 흐름을 부정하고 비정상적인 열기로 치부하다가 막상 하락장이 오면 2가지 생각을 갖습니다. 더 떨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바닥에서 매수하겠다는 생각 하나, 집을 안 사서 다행이라는 생각 하나. 그런데 참 신기합니다. 그래서 사이클이란 게 존재하나 봐요. 그토록 바라던 하락장이 왔는데 집을 사지도 않고 부동산에 대해 공부하려 하지도 않으면 대체 언제 부동산에 대해서 알아가실 건가요? 지금 아무것도 하지 않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고는 나중에 다시 상승장이 온다면 그때 또 벼락거지네, 투기꾼들이 집값 다 올려놨네, 부동산 가격이 미쳤네 하시면서 속으로는 깊은 한숨을 쉬고 후회를 하실 건가요?
지난 상승장에서는 시장의 파고를 함께 타기는커녕 시장에 참여해보지도 못했다면 지금 이 잠잠한 시기에 열심히 공부해서 괜찮은 가격에 내 집 마련을 하건 아예 부동산 투자의 길로 나아가건 간에 다음 상승장은 그래도 뭔가 좀 아는 상태에서 맞이해야 하지 않을까요? 지난 상승장 말미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했었던 이야기가 뭐였을까요? 바로 5년 전에만 알았더라면 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에 찍혀야 할 방점은 5년 전이라는 기간이 아니라 알았더라면에 있습니다. 부동산의 무지한 상태라면 5년 전이건 10년 전이건 그리고 5년 후건 간에 다시 좋은 장을 맞이한다 해도 내 삶이 달라질 건 없을 겁니다. 그러니 부디 지금 이 시기에 오히려 부동산에 더 관심을 가지시고 다시는 벼락거지 같은 조어에 휘둘리는 포지션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스푼체인지였습니다.